폭약을 선에 매달고는 이 함 아래에서 폭발이 일어날 테니 무슨 소리야, 아까는 역정보를 흘리더니 너무 많거든요. 포로로 잡히고 마이알레를 왜 골랐을까? 알렉산드리아 무역항까지 접근한 모함은 공대원들과 마이알레를 발진시키죠. 이들은 철제로 된 잠수함 방지망과 어뢰 방지망에 막혔지만 때마침 영국군 구축함이 항내로 들어오면서 자신들이 방지망을 열어줍니다. 정말 운이 좋았죠. 그리고 그 사이에 침입에 성공합니다. 그 후 정박해 있던 영국 해군의 29,000톤급 전함 퀸 엘리자베스와 발리안트에 각각 300kg짜리 폭탄을 장착을 하는데 성공을 하죠. 잠수 특공 대원들은 폭약을 선체에 직접 부착하지 않고 만곡부 용골에 선을 부착한 후에 폭약을 선에 매달고는 시한 신관을 작동시켰습니다. 설치를 한 지 3시간 만에 폭발이 일어났고요. 두 전함은 모두 침몰을 하고 마이알레 시험부대는 성공적으로 대비를 합니다. 몇 시간 지나 터지도록 할 수가 있었는지. 당연히 되고요. 세팅하기 나름입니다. 3시간까지 할 수 있다는 거지 그거보다 짧게도 가능하고, 하지만 언제나 딜레마는 이거예요. 만약에 3시간으로 잡아놓고 내가 이탈을 먼저 했는데 발견이 되면 누군가 제거를 하겠죠. 그래서 최고의 그 시간을 찾아야 돼요. 내가 안전하게 이탈을 하면서도 누구한테 걸리지 않고 폭발을 일어날 수 있는 그 시간을 찾아서 거기에다가 세팅을 하는 게 바로 노하우죠. (1941년 12월 19일) 지중해에 인접한 이집트 북부 알렉산드리아 항구에 정박해 있던 영국 전함 발리안트 함은 2명의 이탈리아인 잠수부를 포로로 잡고 신문을 했는데요. 이 2명이 잡힌 이유도 되게 재밌습니다. 처음에는 제호흡기가 문제가 일어나서 어떡합니까? 물속에서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수면으로 올라가서 포로로 잡히고, 그래서 포로로 잡힌 이 2명의 잠수부들이 영국군들에게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자신이 타고 온 어뢰에서 빠져나와서 헤엄쳐서 항구 밖으로 도망치다 잡혔다고 털어놨는데요. 처음에는 영국 해군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뭔 어뢰를 타고 와가지고 헤엄쳐서 탈출을 무슨 소리야? 야, 얘네들은 거짓말이다, 얘네들은 지금 역정보를 흘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몇 분 뒤 이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인근의 급유선의 선미 부근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고, 이때 포로들은 발리안트함 함장에게 잠시 뒤 이 함 아래에서 폭발이 일어날 테니 선원들을 모두 갑판위로 대피를 시켜 라고 조언을 합니다. 함장은 반신반의하면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야, 이 다 뭐여? 이랬겠죠. 몇 분 뒤에 함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드디어 인근의 퀸 엘리자베스 전함에서도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고, 세정의 인간 어뢰를 타고 온 6명의 이탈리아 특수부대원들로 인해 지중해 함대의 유일한 전함 2척이 꼼짝도 못하게 된 것은 물론 수개월간 아무 작전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뒤에 영국 해군이 정말 눈물 나는 일을 하나를 해요. 전함 2척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사실은 이태리군은 알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피해 입은 부분이 물 아래에 있으니까 수리를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전함들이 문제 없다는 것을 항공 정찰에 보여주기 위해서 함에 타고 있던 승조원들은 평소와 똑같이 그 루틴을 합니다. 일상생활을 해요. 이태리군이 얘네들이 도대체 이게 얼마나 피해를 입은 거야, 뭐 이런 역정보를 영국군이 조금 흘리려고 하죠. 근데 정말 눈물 나는 일이죠. 침몰이 안 됐어요? 이 항만에서 공격당할 경우에 완전히 침몰되기는 힘들 수도 있고요. 전함들이나 아니면은 군용 함선은 격실 차단이 잘 돼서 그렇게 한 번의 공격으로 완전히 망실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도 수리를 하고 다시 전력화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죠.
마이알레가 시험 무대에서 대성공을 거두자 이탈리아 해군은 지브롤타, 몰타, 알제리 등에서 마이알레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연합군의 선박을 공격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잠수함을 모함으로 사용했지만 이후에는 유조선을 개조해 마이알레가 발진하는 방식으로 연합군의 감시망을 피했고요. 방어가 잘 되어 있는 군항이나 군함보다는 차차 수송선에 대한 공격을 실시하게 되죠. 연합군은 끝까지 유조선이 모함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작전 중에 포로로 잡힌 이탈리아 특수부대원들이 자신들은 잠수함을 타고 와서 발진한 것이라고 속였고, 일부 성공한 작전의 항구에서는 이태리 정보요원들이 작전 후에 몰래 와서 마치 상륙한 특수 부대원이 사보타지한 것처럼 잠수 장비를 해변에 흘려놓고 가는 역정보 공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많이 잡힌 것 같은데 귀한 이런 방법이나 이런 거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요? 함수 부분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장착을 하기 때문에 조함하기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 마이알레 자체가 신뢰성이 아주 좋진 않았대요. 그래서 기기 고장이 많이 일어났고, 조절하는 밸브 같은 것들이 굉장히 조악하고 물속에서 조절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았다고 합니다. 안전하게 귀환한 부대원들도 있지만 이제 복귀하려고 했는데 마이알레가 문제가 생겨서 포로로 잡힌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거의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네. 그렇죠. 밤에 수중으로 야간 침투를 안 해보신 분들은 얼마나 어려운지 생각을 못 하실 거예요. 일단은 낮에 들어가도 많은 바다는 시야가 안 나옵니다. 내 손까지도 잘 안 보이는 데가 많아요. 게다가 2차 세계대전 때나 아니면 심지어 뭐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수중에서 쓸 수 있는 GPS라는 게 없었어요. 완벽하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속도로 가기 때문에 방향이 저쪽이고 거리가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거기 맞겠지 라는 계산은 나오죠. 그래서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아차, 조류를 계산 안 했네. 어디지 여긴? 올라가서 아니구나.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얼마나 힘든지. 뭐 우리 UDT 분들이나 뭐 네이비 실도 사실은 좋은 추진기 없을 때 이분들이 어택보드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나침반, 시계, 속도계, 뭐 속도계도 없었어요. 그때 차면은 속도가 대강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자기가 얼마나 차는지 알잖아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올라가서 봤는데 여기가 아니야, 다시 내려가. 그러니까 작전을 나갔는데 표적을 못 찾는 그런 경우도 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영국 입장에서도 바로 뭐 이렇게 좀 따라한다면 했을 것 같은데. 큰 피해를 입은 영국은 이 사건 이후 인간 어뢰 개발에 매진을 합니다. 마이알렌을 모방한 체리엇을 개발에 성공했고요. 업그레이드 버전인 X급 잠수정까지 개발 성공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뭐 전 세계 인간 어뢰 열풍이 분 건가요? 이 마이알레의 성공을 지켜본 세계 각국은 인간 어뢰 개발에 박차를 갑니다. 그 결과 독일의 니거, 마르더, 러시아의 사이렌 등 세계 각국은 인간 어뢰를 보유하게 되죠. 사실은 연합군이 어떻게 보면 거저먹은 것도 있어요. 왜냐, 1943년도에 이탈리아는 항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이알레 작전을 했던 그 모든 자료가 연합군한테 모두 갑니다. 손 안 대고 코 풀었죠. 이탈리아가 다 해놓은 모든 성과를 연합군은 쏙 빼먹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과는 좀 다르게 인간 어뢰를 이상한 용도로 사용한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일본입니다. 1944년 열세에 몰린 일본 해군은 전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극단적인 방법으로 가이텐이라는 인간 어뢰를 제작해 실전에 투입합니다. 가이텐은 어뢰 명중률을 높이고자 조종사가 직접 어뢰를 몰고 가서 적함과 부딪혀 어뢰와 같이 자폭을 하는 방식으로 수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카미카제 자살 특공대와 같은 형태로 적 함정에 피해를 입히는 방식입니다. 당시 일본 군부에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지휘관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는 일본이 이걸 안 하고 싶어도 자원이 없었어요. 출격을 했다가 돌아오고 이러려면은 원유가 있어야 되고 연료도 없어. 그런데 뭐 남는 거는 그나마 사람이야. 정말 마이알레 작전이 특징적이고, 그리고 중요한 이유는 이태리 해군이 이전에는 대규모 전력을 쏟아 부어도 실패한 일이었는데 마이알레를 동원했더니 이 소수의 인원과 인간 어뢰를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이알레는 혁신적이다 라고 평가를 받는 거죠.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해군 함정에 대해 성공적인 파괴 공작을 펼쳤던 이탈리아 해군 수중작전 부대는 특수작전 부대들을 통합해 새로운 형태의 특수부대인 홈스빈을 창설합니다.